카메라맨은 못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자, 유리식 먼저 할 거야. 유리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만 넘어가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어차피 한번 들었던 거니까 똑같이 할 거야. 알겠지? 자, 유리식 먼저 할 거야. 유리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면 돼? 유리수를 생각하면 돼. 똑같아. 즉 무엇이냐면 유리식을 배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돼? 유리수. 유리식을 배울 때 유리수는 뭐와 뭐를 합해서 유리수라고 하지? 묵비권 행사하지 마. 유리수 대답해줘. 셋밖에 없어. 좋나? 정수랑 정수가 아닌 이유죠? 알면서 왜 대답 안 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우린 유리수라고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유리식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항식도 유리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무엇을 추가한다? 분수식을 추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다항식과 분수식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뭐? 유리식. 간단하게 얘기하면 2x 플러스 1은 유리식이다 아니다? 맞다. 얘를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얘를 추가하는 것뿐이지 얘를 지금 배운다고 해서 얘는 유리식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추가되는 것만 더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분수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무엇을 의미한다?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을 의미한다. 즉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식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분수식. 자, 분수식이 나오면 우리 분수에서 A분의 B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어. 뭐가 있지? 분수에서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분수를 쓸 때는 그치. 첫 번째 분모가 0이 아니다. 두 번째 4분의 2라고 답을 쓰면 되는데 안 돼. 기하분수로 쓰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이냐면 분모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무엇으로? 기하분수로 써야 돼. 알겠지? 그러면 식에서 우리 숫자에서 약수가 식에서는 뭐라고 하지? 숫자로는 약수라고 해. 그럼 식에서는? 인수. 그렇지. 인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 배웠지.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필요한 능력이 뭐야?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뭐? 수상에 나와 있던 다항식 인수분해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 하면서 우리 같이 배웠던 게 뭐지? 곱셈 공식 변형. 수상에서 배웠던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해 줘야지 여기 파트에서 일반 연산이 된다는 거. 알겠지? 이거는 복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하나 분수의 정의 먼저 짚고 가자. B분의 A라는 거 어떤 연산을 하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산이라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 사칙 연산만을 해. 근데 그 연산을 하기 귀찮으니까 뭐로 표현했다? 분수. 즉 얘는 무엇을 하라는 거야?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는 게 기본 정의. 자, 이거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게 뭐야? 번분수라는 거죠. A분의 B분의 C분의 D라는 숫자. 그럼 얘는 분수의 정의에 의해서 분자를 무엇으로? 분모로 나누라는 얘기고 그럼 이 말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나눗셈은 무엇으로? 역수치하면서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된다? BC분의 AD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분수 계산할 때 안에 거 곱한 게 분모, 밖에 거끼리 곱한 게 분자라고 한다. 이미 시끄러우면 밖에 나와서 1시간 정도 문제 풀다가 들어와도 돼. 갖고 나가서 이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번분수의 계산인 거고 이거를 너희들이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유리식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끝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거는 무엇인 거고 중학교 때 분수 나왔을 때 계산한 거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를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있겠지. 첫 번째 추가되는 내용이 뭐야? 가장 중요한 부분 분수식이지. 실질적으로 부분 분수식은 언제? 수원의 수열 파트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때 가리키는 거야. 얘는 언제 나온다? 수열 파트에 나오는데 그때만 내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유리식 파트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긴 하는데 우리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분수의 덧셈 뺄셈 하려면 언제 할 수 있지? 뭐 그치. 분모가 같을 때 우리는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잖아. 그걸 우리는 분모를 같게 하는 작업을 뭐라고 하지? 통분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두 수의 덧셈을 하래. 그럼 그 정도는 통분할 수 있잖아. 세 수의 덧셈을 하래. 아이 그 정도도 조금은 짜증이 나지만 할만하지. 근데 10개를 덧셈을 하래.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너나 해 하고 돌 던지면 되지. 근데 너희들한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요번에 유리식 시험 볼 때 4개까지 더하기 빼기가 나와. 매수에. 그건 해야 돼. 4개까지는. 근데 5개가 넘어가. 그거는 더하기 빼기 하라, 통분하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야. 그 문제는 통분 문제가 아니야. 4개까지는 통분 문제가 돼. 왜? 어떤 거 2개씩 먼저 통분하느냐? 따라서 계산이 쉬워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그러니까 4개까지는 통분하는 문제라면은 5개 이상 넘어가는 건 절대 통분 문제가 아니야. 그건 무슨 문제다? 부분분수식 이용하는 문제. 그럼 부분분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분모가 어떤 값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어떤 값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조금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얘는 무엇이다? 다음 부분분수식에 의해서 b-a분의 r에 무엇이 된다?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된다.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얘는 쓰고선 지우자. 알겠지? 자 예를 들어주는데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을 계산하래. 한눈에는 안 들어오죠. 근데 이거를 잘 째려봤더니 2분의 1이라는 건 1 곱하기 2분의 1이고 6이라는 건 2 곱하기 3분의 1이고 10이라는 건 3 곱하기 4분의 1이고 4 곱하기 5분의 1이고 5 곱하기 6분의 1과 같은 수라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얘네들을 다 통분하려면 2, 6, 12, 20, 30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 수도 작은 숫자가 아니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곱의 형태. 그러면 얘 하나만 얘를 이용해서 풀어준다면 뭐라고 할 수 있다? 2-1분의 1에 1-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요것을 보면은 얘는 3-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 근데 이거 쓰는 것도 귀찮잖아. 쭉 해서 마지막 얘는 6-5분의 1에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근데 이 앞에 있는 값들이 다 얼마? 1이지. 이 앞에 있는 값들이 부분분수식은 공통적인 수로 나오기 때문에 묶어내면 돼. 즉 얘는 그냥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통분할 것 없이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그냥 얘는 무슨 계산과 같다? 1-6분의 1인 6분의 5와 같다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곱의 형태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얘가 나왔어. 지금 진짜 너희들한테 분수 처음 배운 것처럼 얘 통분해서 계산하는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지. 부분분수식을 어떻게 숨기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숨겨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음식 4개 이상이 나오면 분모가 하나의 숫자라고도 얘를 소인수로 해보는 거지. 인수 식이었으면 인수분 해보는 거. 그럼 뭐? 다음과 같은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 규칙성. 그럼 여기에서 팁 하나를 준다면 잘 봐. 이 앞에서 쭉 했더니 다 지워나가잖아.
앞에 거에서 하나가 남았죠. 그럼 뒤에 거에서는 빼기 값 하나가 남아. 규칙이야.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 돼. 부분분수식이야. 너희 계산하다 보면 앞에 값이 두 개가 남는 경우가 있어. 그럼 마지막에는 무슨 값이? 빼기 값이 두 개가 남아. 무조건 규칙적으로 없어지니까. 만약에 앞에서 마이너스 값이 두 개 남았어. 그럼 뒤에서는 더하기 값이 두 개 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에 거 한 두세 개만 규칙적으로 지워지는 걸 생각하면 뒤에서 어떤 게 남는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안 그럼 일일이 다 지워나가야 되잖아. 이거 100개 더하래. 100개 다 써서 지울래? 그럼 그냥 통분하나 지우나 시간은 비슷하겠지. 물론 통분하는 게 더 힘들겠지만 그런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돼. 이거는 지금 너희들 시험 요번에 기말고사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언제도 고2 1학기 기말고사에도 이 문제는 나와. 수요일 파트에서 이건 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어떤 건지 알겠지? 요번만 배워서 잊어버리면 안 돼. 수원에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야.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부분분수식 하나를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다음 챕터. 우리 유리식 다음 챕터가 뭐지? 유리함수지. 거기에서 써먹는 풀이법. 별다른 풀이법이 아닌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반드시 누가 더 크게 만들어라? 분모의 차수를 크게 만들어라. 반드시야. 여러분들 유리식 문제도 있고 유리함수, 실질적으로 얘는 유리함수에서 더 많이 이용되는 건데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유리식 파트에서 복잡한 식이 있어. 너희들한테 막 분모가 5차고 뭐 분자 3차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연산하라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얘야. 유리식의 복잡한 형태를 쉽게 바꾸는 형태가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자가 2차 이상이다. 그럼 반드시 분모 분자의 차수를 한번 비교해보면 나눗셈이 돼. 선생님 그러면 분모의 차수를 분자의 차수보다 크게 어떻게 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뒤에 챕터에 나오는 그냥 x 플러스 3에 2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다고 쳐. 얘 분모 몇 차? 1차지. 분자 몇 차? 1차야. 같은 거잖아.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모의 차수가 크게 하라고 했지.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직접 나눗셈,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거. 얘를 분수니까 뭐야? 분자를 분모로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 수상에 직접 나눗셈을 배웠잖아. 괜히 가르친 게 아니야. 안 배웠으니까 나눗셈도 배워라? 아니야. 써먹으라고 가르친 거야. 그럼 얘는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만 갖게 하면 되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 즉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x 플러스 3의 나머지를 분자의 몫을 뒤에 더하기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봤을 때 선생님 이거는 너무 초보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한다? 나머지 정리인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3에다가 뭐? 최고차 1창의 개수 곱해주고 얘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6이잖아. 뭐를 내야 플러스 5가 돼? 빼기 1 해주면 되는 거지. 나중에는 다 이 방법으로 하죠. 아니야? 아니야? 제일 정확한 건 이 방법이겠지. 학교 시험 볼 때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 괜히 이거 잘못하면 이 뒷값 엉뚱하게 찾을 수도 있거든. 돌다리로 두들기는 게 나으니까 익숙해지기 전까진 이 방법을 쓰는 걸 조금은 선생님 추천. 학교 시험 볼 때만이라도 추천.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를 크게 만들어. 차수가 1차 1차 아니고 만약 2차 3차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식이 되게 간단해져. 알겠지? 이거 하는 시간보다 연산하는 시간보다 이거 하는 게 더 짧기 때문에 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많이 빠졌어. 얘는 뭐냐면은 가비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비엘이라고 하면은 교과 과정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한다? 얘를 비례식이라고 한다.
선생님 분수 배우는데 갑자기 비례식은 왜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A 대 B가 M 대 N이라고 주어졌으면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얘에서 AN 값은 BM과 같다라고 풀었잖아. 고3 때까지 두 개짜리는 계속 이렇게 풀어. 근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도 쓸 수 있다? 아 얘는 B분의 A는 N분의 A는 N분의 B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뭐야? 양변을 MN으로 나눈 거지.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 즉 비례식의 표현은 무슨 꼴로? 분수꼴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우리 지금 뭐? 분수꼴을 배우고 있으니까 비례식은 무슨 꼴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또 엉뚱한 걸 찾아냈지. 뭐냐면은 A 대 B 대 C가 M 대 N 대 L을 만족할 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분수꼴인 N분의 A는 N분의 B는 L분의 C와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얘랑 똑같은 값을 하나 더 찾아냈어. 어떤 값? 분모를 다 더해라. n 플러스 n 플러스 L분의 분자를 다 더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도 얘네랑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찾아냈어. 가비가 찾아냈다고 해서 얘를 가비의 B라고 얘기를 해. 근데 옛날에는 많이 내다가 어느 순간 안 내기 시작했어. 왜? 애들한테 너무 심화 과정이다. 근데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왜? 수능에 나왔거든. 수능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학교 애들에서 부랴부랴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러면 이게 수능 4점짜리 문제인데 이대로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냈냐면 우리 분수라는 건 뭐 재밌지만 뭐 짜증나는 것도 있지. 분모 문제 같은 수를 곱해도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랑 같은 값이 뭐가 있다? NP분의 AP도 있겠지. 얘랑 같은 값이 뭐가 있다? NQ분의 BQ도 같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얘랑 같은 값도 뭐도 있다? LR분의 CR 값도 같다라고 할 수 있지. 또 얘네 세 개 같으니까 뭐가 같다? MP 플러스 NQ 플러스 LR분의 AP 플러스 BQ 플러스 CR 값도 같다. 이게 수능 4점짜리 문제가 나왔었지. 되게 복잡하지. 왜?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잖아 어느 한순간에.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르치지. 왜냐면 이게 연립방정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과정에 미지수가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빠졌어. 교과과정에서. 여러분들 수상할 때 생각해봐.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원래는 가르쳤다가 빠졌어. 그러니까 얘마저 그걸로 내기는 빡센 거지. 근데 이게 올림포스에 있어가지고 수능에도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교과과정에 없는 거는 수능에 안 나온다 그게 아니야. 올림포스에 있으면 나오는 거야. 학교에 내신에는 안 나올전정 수능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꼭 가비에리로만 풀어야 되냐? 아니지. 여러분들 원방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들어봤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 그럼 안 가르치는 아이들은 얘를 방정식을 못 찾아? 아니잖아. 비례식으로 찾을 수가 있잖아. 근데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아폴로니우스의 풀이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어때? 훨씬 더 빨라. 계산 과정도 줄으니까 실수도 덜하고. 그러니까는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도 배워놓으면 시간 싸움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안 가르쳤다고 해서 난 몰라도 돼? 알면은 시간 싸움에서 유리한 거고. 그 대신 단점 하나는 있지. 간단하니까 서술형에 만약 얘를 나왔을 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 이걸로 풀면은 감점은 당하겠지. 그럼 선생님도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일반적인 풀이법 그 다음에 가베리로 푸는 방법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베리를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그럼 가베리 서술형에 써도 되는 거고 안 가르쳐줬다. 그럼 그건 뭘로?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 근데 가베리라고 해서 가뜩 하실 뻔했어.
자, 가비엘이라고 해서 100% 만능일까? 아니라는 거지. 가비엘이도 함정이 있어. 뭐야? 얘 새로운 분수를 만들었죠. 얘네 세 개를 더했는데 얘가 0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m값은 0이 아니야. n값도 0이 아니야. l값도 0이 아닌데 얘네 세 개 더했는데 0이 될 수도 있잖아. 왜 분수에서도 음수는 존재하니까. 가비엘이를 쓰려면 분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아, 분모인 m 더하기 n 더하기 l은 무엇이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가비엘이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 꼭 이런 문제가 있어. 얘 값이 나타내는 값은 뭐가 있냐? 그런 값들의 합을 구해요. 그럼 하나는 분모가 0이 아닐 때 가비엘이를 써서 구하는 거고, 하나는 분모가 0, 즉 분모들을 다 더한 값이 0일 때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요. 이게 옛날에는 내신형 심화 문제, 1등급을 나누는 문제인데 요즘에 하도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난이도 좀 떨어지고 있는 편.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분수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모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게 숨은 함정이에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푸는 순간 낚일 수가 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양심적으로 그런 남는 문제를 안 내면은 땡큐야.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3번 시험 봐서 알잖아. 나는 맞았다고 풀었는데 채점하는데 순간적으로 틀리는 경우 있지. 그런 게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넘어갔던 게 풀이에 꼭 필요한 답 찾는 거에 힌트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분수에서는 뭐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고3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유리식 파트의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다 잊어도 돼요. 부분분수식 언제 많이 나와? 수원 수열 파트에서. 분모분자 차수 언제? 바로 다음 차수.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과 계열로 가서 기하를 배우는 애들이 있을 거야. 뭐 기하를 안 배워도 상관없지만 기하 파트에서는 얘가 좀 많이. 왜냐면 그때 여러분들 지금 원방 배웠죠? 그때는 뭐를 배워? 타원의 방정식과 포물선의 방정식을 배워. 일단 그런 게 있어. 원방에는 비슷한 게 있어. 일단 그걸 배울 때 또 한 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례식은 은연중에 의외로. 왜 여러분들 닮음 이용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 수능에도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수열 파트에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극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얘는 꼭 고3 때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유리식의 개념이야.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를 할 거야. 지워 되겠지? 어차피 동영상 올려줄 거니까. 자, 이제 유리 함수로 가자. 자, 여기에도 무엇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함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함수의 기본 정의, x값 하나를 넣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y값 하나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넣는 x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용어, 정의요. 처음 주어진 y값들의 모임을 공역. 그치? x를 넣어서 나온 y값을 땡. x를 넣어서 나온 y값. 함수값. 그 함수값들의 모임을 아까 했던 거. 치역. 이 용어는 서로 통용이 돼야지. 왜? 시험 문제에서 정의역 구해라. 치역 구해라. 함수 갖고 하라는데 엉뚱한 거 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함수기 때문에 어떤 꼴이다? y는 fx 꼴을 만족을 해. 즉 x값을 넣으면 반드시 무슨 값이? y값 하나가 나와야 돼. 이게 함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fx라는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 거야? 유리식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리함수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 무슨 함수라는 거야? 유리함수라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그거는 지금 계속 배웠잖아. 그럼 거기에
더 추가되는 함수만 배우는 거지. 그 추가되는 함수가 뭐야? 분수함수. 근데 지금 이 챕터에서는 계속 분수함수만 가르쳐.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착각을 해? 분수함수 이꼴 유리함수. 다항함수는 유리함수 아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틀려오더라고. 다음 주에 유리함수 찾으래. 근데 진짜 분수함수만 찾아갖고 답을 쓰는 거야. 다항함수도 유리함수라고. 이해됐지?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 알겠지? 유리함수라는 건 무엇이다? 다항함수하고 무슨 함수? 분수함수를 묶어서 유리함수라고 한다. 알겠니? 다항함수는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빼고 새로 배우는 분수함수. 근데 분수함수도 우리 배웠어.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는 분수함수라고 안 배우고 뭐라고 배웠다? 반비례 관계식.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배웠잖아. 정비례는 y는 ax,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정비례를 확장시켜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고 배웠고 ax 플러스 b로. 근데 반비례는 쭉 안 배우다가 지금 배우는 거야. 즉 반비례 관계식이 함수로 따지면 뭐라고 하는 거야? 분수함수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함수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반비례. 알겠니? 자,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분수함수기 때문에 얘도 무엇이 필요해? 정의역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정의역이라는 건 문제 푸는 사람이 x값을 뭐뭐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문제 내는 사람이 주어지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 왜? 지금까지 우리 정의역이라는 건 특정 범위가 아닌 이상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유리함수에서는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함수는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거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반드시 분모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어? 0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지. 어느 식이 주어졌는데 분모에 그 식이 x에다 어느 값을 넣어도 0이 안 나와. 그럼 고맙겠지만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 값은 정의역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배우는 유리함수인 y는 fx의 가장 복잡한 형태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꼴이야. 너희들이 배우는 유리함수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 선생님 왜요? 2차나 3차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유리함수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처음부터 2차, 3차를 넣지는 않는다. 우리 다항함수 생각해봐. 맨 먼저 뭐 배웠어? 1차 함수 배웠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처음이니까 뭐? 1차 함수 내에서 우선 끝내. 우선 대학교 갔을 때 그때 2차, 3차가 나오는 거지. 그럼 본인이 이제 수학과를 갈 거다. 그럼 그때 배워. 아닌 이상 안 배워. 그렇지? 그럼 선생님이 얘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해. 얘를 어떻게 바꾼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분모분자 차수 누가 더 크게? 분모의 차수가 크게 하지. 그럼 얘를 우리는 a의 x-p분의 k 플러스 q꼴로 변형을 해준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 이 a의 값은 대부분 1이나 마이너스 1로 끝내.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시킨 게 1이 아닌 경우,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인데,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쓰지만 너희들이 표현할 때 표준형을 이 꼴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표준형을 뭐 꼴로 표현한다? x-p분의 k 플러스 q꼴로 표현하셔야 돼. 낚이지 않기 위해서야. 알겠니? 선생님, 얘 x에 대해서 a 있는데 그거를 1로 어떻게 만들어요? 분모분자 뭐로 나누면 돼? a로 나누면 되잖아. 즉 어떤 것 때문에 이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분의 3x라는 식이 있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라면은 2x 플러스 3 2에 x 플러스 2분의 3 어떻게 되니?
분자 모델. 분자 모델. 마이너스 2분의 9인가? 얘에다 얘 곱하면 3x 플러스 2분의 9잖아. 그 마이너스 2분의 9 해줘야 되겠지? 그치? 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x 플러스 2분의 3분의 양변은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3꼴로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자, 우리가 배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y는 x분의 k꼴을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얘를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식을 얻는 거야. 즉 다음 식과 다음 식은 무엇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겹쳐지는 식이야. 그럼 너희들 문제에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식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문제는 뭐 찾는 문제야? 요 K값 찾는 문제야. K값이 같으면 평행 이동해도 겹쳐져. K값 틀리면 안 겹쳐지는 거.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된 거니까. K값만 같으면 평행 이동이 돼. 대칭 이동까지 하려면 절대값 K값이 같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 K값은 반드시 분모가 똑같을 때, 개수가 1일 때야. 근데 여러분들 얘를 생각하면 얘가 분자기 때문에 K값을 얘라고 착각한다고. 근데 K값이 얘가 아니라 뭐야? 실질적으로는 얘가 돼야 되는 거야. 특히 어떨 때? 여러분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4x 플러스 뭐 2라고 해보자. 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배하면 4x 마이너스 2니까 1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K값이 얼마? 11이 되는 거지. 근데 K값 11이야? 아니라고.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1 빼기 2야. K값이 뭐다? 음수다. 그래도 우리 유리함수 한번 배웠잖아. 유리함수 할 때 점근선 찾고 그래프 점근선 찾고 K값이 양수면 요거고 K값이 음수면 요거 된다는 거 배웠지? 얘를 K값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근데 실질적인 K값은 뭐야?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거지. K값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분모의 X의 개수는 뭐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 1로 만드는 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이렇게까지 낚는 학교는 많지는 않아. 창현, 유신, 수원 이 정도 학교만 조금은 낚는 식으로 내는데 다른 학교도 안 내라는 법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우리는 분모의 x의 개수는 무조건 뭐로 만든다? 1로 만든다. 그게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 나왔어 한번 마이너스 1로. 근데 그때만 딱 한 번 나왔어. 6년 동안 내가 가르치면서 딱 한 번 나왔어. 알겠지?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자, 하여튼간 얘가 나왔고, 자, 얘로 바꾸는 이유는 뭐?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어. 실질적으로 유리식에서는 점근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 이차함수에서는 뭐가? 꼭지점이 포인트야, 문제 푸는데. 원방에서는 뭐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문제 푸는 포인트야. 유리함수는 뭐가? 점근선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야. 그럼 점근선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지? 점근선 기하학적으로 뭐를 점근선이라고 해? 물론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게끔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점점 문에 가까워지지만 선생님이 문이 될 수는 없잖아.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걔를 만나지 않는 거를 점근선이라고 해. 그럼 우리 점근선 찾으려면 그래프 맨날 그려야 돼?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를 대수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 y가 같지 못하는 것. 대수적으로 따지면 x가 절대로 못 가죠. y가 절대로 못 가는 값을 우리는 점근선 방정식이라고 해. 기하적으로는 점점 가까이 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이야. 그러고 봤더니 우리 분수니까 절대로 분모는 뭐가 못 돼? 0이 못 돼. x-p는 절대로 뭐가 가질 수 없다? 0이란 값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은 x가 무슨 값을 못 갖는다는 거야? p 값을 못 갖는다는 거야. xy가 갖지 못하는 값. xp를 못 갖네? 그러므로 x는 p라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인데 당연히 k는 0이 아니야. 분모도 0이 아니고 분자도 0이 아니야. y가 q라는 값을 가지려면 q 더하기 0이 돼야 y는 q가 돼. 근데 얘 값이 뭐가 안 돼? 0이라는 값을 못 가져. 얘가 0 가지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거든. 분모는 절대로 0이 안 되니까. 근데 분자도 0이 아니래.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y는 q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y는 무슨 값을 못 가져? q라는 값을 절대 못 가져. 그러니까 y의 점근선은 뭐가 된다? q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는 거야. 그 말은 선생님이 지금 정의역 찾고 있잖아요. x가 p라는 값을 못 갖는데 그럼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아무 말이 없어도 x는 뭐가 아닌 p가 아닌 실수라는 기본적인 정의역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찾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다른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주어지는데 뭐에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을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해요. 왜?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때 치역은 뭐가 된다? 공역 아니야. 치역이야. 치역은 y도 q를 못 갖는다니까 y는 뭐가 아닌 q가 아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정의역 치역은 다 무엇이다? 점근선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대부분 문제 풀이에 다 들어가는 거야. 자, 점근선 찾았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x는 p라는 점근선이 있고 y는 q라는 점근선이 있을 때 우리는 k의 값, 분자의 값이 양수이면 어떻게 그려진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 점근선을 기준으로야. k가 음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이 그려져. 근데 이 쌍곡선은 특징이 있지. 어떤 특징?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칭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뭐를 기억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문제다. 유리함수는 가장 기본적 아무 얘기 없어도 뭐에 의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의해서 무조건 대칭이 돼. 알겠니? 유리함수에서 대칭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이용하는 문제? 점근선의 교점. 그럼 여기서 팁 하나 더.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푸는 문제는 x의 계수가 1이 반비례 관계식에서 유추가 된다고. 평행이동 같았지. 이동을 위해서.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근데 그거를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찾는 일반 형태, 즉 이 표준형은 반드시 기울기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된다. 즉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인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y는 x분의 k에 의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울